옹해장 육장은 중궁이 또 나오죠. 중궁, 중용, 여몽. 중궁이 자기의 출신 성분이 아주 비천함을 한탄합니다. 이에 공자는 타고난 덕성과 재능이 훌륭한 사람은 설령 세상에서 쓰지 않으려 해도, 즉 무식하고 부도덕한 세상에서 쓰지 않으려 해도 무식하고 부도덕한 의정자들이 사람의 덕성과 재물을 알아보지 못하고 등용하지 않으려고 해도 결국 세상은 제대로 돌아가는 세상이 돌아오면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인다며 본래 신분이 낮더라도 덕이 있으면 세상에 이런 사람을 쓰게 될 것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한 그런 기절입니다. 공자는 자아의 인품을 칭찬하며 비록 천한 출신이라도 덕이 있으면 반드시 쓰인다라는 공자의 자아에 대한 깊은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전제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공자는 간접적으로 말하다 중궁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우이지자 성차각, 그러니까 공자가 중궁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중궁이 아주 자기의 비천한 그 태생에 대해서 한탄을 하니까 이제 중궁에게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우지자 성차각. 이우는 밭을 가는 소입니다. 밭을 가는 그러한 소새끼라도 그 새끼가 성하고 또한 각하면 이 성과 각은 바로 성은 털색이 아주 붉은색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의 색이 한색으로 붉은색을 얘기하고, 또한 각은 뿔같은 각은 아주 뼈가 아주 뿔이 아주 잘 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비록 농사 짓는 그런 소의 새끼라도 그 새끼는 바로 그 생김새들이 털이 아주 붉고 그리고 뿔이 잘 났다 이런 얘기죠. 비록 욕 바란다, 뭘 하지 않는다, 이때 용은 어디에 쓰느냐? 그 희생양으로 쓴다 이런 얘기죠. 희생양으로 쓰지 않기를 비록 바라지만, 이 농사 짓는 소의 새끼는 전통적으로 얼룩말 새끼니까 이 색깔이 한 색깔이 아니고 색깔이 더 좋지 않고 뿔이 잘 나 있지 않은 그런 거니까 희생양으로 쓰기는 모자라죠. 그래서 이런 새끼를 희생양으로 쓰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것이 이 털의 색이 성하고 즉 털색이 붉고 그리고 뿔이 잘났으면은 바르면은 설사 그것을 희생양으로 쓰지 않으려 한다고 해도, 욕망을 않으려고 해도 산천의 신들이 이때의 기는 어찌 기하고 같습니다. 어찌하여
사는 요사와 같아 버릴사. 죄는 지어. 지가 지을 때 이 지자는 이제 피동사로 써집니다. 버려지지 않는다. 이런 게. 어찌하여 산천에서는 산천의 신령들은 어찌하여 그 털의 색이 붉고 뿌리 잘난 소를 버리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하나씩 살펴봅시다. 이우지자. 아까도 얘기했죠. 이우의 새끼. 이우는 뭡니까? 밭을 가는 새끼, 일소를 말하죠. 일소. 일소의 새끼는, 대개 일소의 새끼는 이렇게 털이 붉거나 뿌리 잘난 게 아니죠. 일소의 새끼는. 그런데 또 성과 각은 털이 붉고 뿌리 잘났다. 붉은색이란 얘기죠, 성은. 그 다음에 수욕물용은 이거는 부사절이죠.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비록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물은 이게 아니다. 쓰지 않는다. 회생량으로 쓰지 않는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산과 산천의 신들은 어찌하여 이 지어일 때는 비동사로서 버림을 받겠는가? 어찌 산천 신령들이 버리겠는가? 이렇게 붉고 뿌리 잘난 사람을 버리겠는가?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 구절을 구조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이우지자 성자각은 바로 밭가는 소 새끼라도 붉고 털색이 붉고 각 뿔이 잘났으면은 이 얘기는 바로 뭐냐? 좋은 채물이다 말이죠. 희생양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죠. 조금 있다가 희생양의 조건을 제가 다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붉고 뿔이 잘난 거, 이런 좋은 재물, 희생양의 조건을 갖춘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비록 사람들이 제사의 사람들이 희생양, 이건 희생양으로 쓰지 않으려 한다고 해도 산천 기는 아까도 했지만 어찌 기하고 같습니다. 어찌하여 사는 버리겠습니까? 버림을 받겠습니까? 지어는 바로 어의 비동태로서 버림을 받겠느냐, 당하겠느냐, 반어적인 표현이죠.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산천총옥의 신령들은 더 높이 올라가면 아주 제대로 된 지도자들이라면 이 사람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을 다시 의역해 보면은 공자는 자에게 말했죠. 뭐라고? 밭가는 소새끼라도 그 소새끼가 붉고 뿔이 제대로 되었다면
제사에 쓰지 않더라도, 희생양으로 쓰지 않더라도 산천신령이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즉 타고난 재능과 덕성이 훌륭한 사람은 설령 세상에 쓰지 않으려고 해도 결국 세상에서 받아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희생양 이게 나오는데, 희생. 이 희생은 바로 제사에 쓰는 특별한 짐승, 즉 소를 말합니다. 소자가 들어가죠. 희생. 이거는 바로 제사에 쓰는 특별한 짐승, 큰 제사 지낼 때 쓰는 특별한 그 짐승의 그 소를 쓰는데, 이거는 주례와, 옛날 주례와 예기, 상서 등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희생을. 그래서 이때 희는 바로 희생양으로 바치기 위해서 특별히 엄선된 짐승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래서 이때 희생 조건으로는 이렇게 희생되는 그런 그 제물의 그 특별한 조건으로는 일단 순색이어야 돼요. 색깔이 순수해야 돼요. 순색. 그러니까 이렇게 붉거나 이렇게 돼요. 붉거나 혹은 하얗거나 또 검정거나 이렇게 한색이어야 돼. 얼룩말은 안 된다 이거죠. 저 이후지자에서는 대개 얼룩말들이라 그러니까 이건 자격이 없다. 희생양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완전 무상해야 돼. 상처가 없어야 돼. 신체에 흠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미용해야 돼. 농사에 사용되지 않아야 돼. 이렇게 밭 가는 소는 자격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온순하고 연령 정도도 정령기간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가진 소여야만이 희생양으로 제사의 제물에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을 생각해서 해석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주자의 논어집주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우의지자는 바로 수비휘생지종, 비록 희생의 희생으로 되는 그런 소의 종류가 아닐지라도 우의지자는 바로 희생의 종의 소가 아닐지라도 유휘생지색 여각, 색과 붉은 색과 각 잘난 뿔로 하여금 희생양이 될 수가 있다. 말하자면 언기질 유용. 말하자면 비록 기질 그 본바탕이 용 출생 질이란 거는 바탕, 그러니까 출신이나 재질이 비록 보통 평범하더라도 비록 수지요 그 바탕이나 또는 재질이 비록 보통이라도 이기덕족 이견용야 그 덕이 세상에서 쓰이게 되기에 충분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논어집주에서는 바로 밭 가는 소의 새끼라도
비록 제사용으로는 제사용의 희생양의 종류는 아닐지라도 제물로 바치는 그런 뿔과 제물로 바치는 소와 같은 빛깔과 소를 가지고 있다면은 비록 본바탕 출신이 평범하다 하더라도 그 덕은 세상에 쓰이게 충분하다. 이렇게 도노 집주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옹야편 7장은 공자는 제자들 중에서도 아내가 유일하게 항상 인의 경지에 머무는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는 순간적인 감정이나 외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도와 인을 삶 속에서 유지한 인물로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7장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왈, 공자는 말하기를 해야 이렇게 친절하게 야까지 붙였는데 해는 아내를 말하죠. 아내는 기신 3월 불의 인. 기신 항상 말하지만 이 한문은 독립어라고 해가지고 주격 소유격 이것도 없다고 그랬죠. 근데 이때는 이제 소유격이에요. 그의 마음, his mind, 그러니까 그의 소유격, 그의 마음에 3개월 동안은 인을 위대하는 일이 없다. 그러니 아내는 마음으로 서너 달을 두고도 인을 어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3개월이라는 부사는 꼭 3개월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기여 다른 사람들은 나머지 사람들은 일월지언이의야. 나머지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쩌다 이럴 뿐이다. 뭐뭐 할 뿐이다. 이거는 주자의 해석입니다. 주자 직계적이고 즉 1월을 어떤 사람들은 나머지 사람들은 한 달이나 혹은 하루 이내 머무를 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월을 그냥 1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이 3월을 3달이라는 것에 묵박지 않고 아주 오랫동안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이 1월은 아주 짧은 기간을 의미하니까 하루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해석하는 주자 집주 입장을 저는 받아서 그렇게 해석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말하기를 아내는 그의 마음에 3개월 그러니까 거의 항상 인을 위대하는 일이 없고 나머지 사람들은 한 달이나 한 번, 하루에 한 번쯤 인의 경지에 오를 뿐이다. 이의 뭐뭐일 뿐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이 1월 지연 요 부분 때문에 논어집주를 다시 해석을 할 때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심은 여기서 소유격으로 보고 그의 마음 3월은 3개월간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아주 여러 달 오랫동안 이런 의미로 받아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인을 위배하지 않는다. 위배하지 않는다. 오랫동안 인을 위배하지 않는다. 누가? 아내의 마음은
마음속에 인을 품고 있으면 그것을 오랫동안 위배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기여는 다른 사람들은 일월치 하루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어쩌다 이래 다다른다. 어쩌다 이렇게 해석하는 요님은 3월을 그냥 3개월간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달 오랫동안을 하고 해석을 하니까 1월도 이 반대 개념으로 어쩌다 오랫동안 어쩌다 이렇게 구분해서 주자 집주를 따라서 해석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의는 뭐뭐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런 건 중요한 의미는 아니지만 뭐뿐이다. 하루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러다. 이내 이를 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죠. 거듭 말하지만 회야, 즉 공자의 제자 아내는 공자가 가장 사랑한 제자죠. 그래서 공자가 아내가 41세, 공자 나이 거의 72세인가 70몇 세 죽었는데 아내가 죽고 얼마 안 돼서 물론 공자의 아들도 이때쯤 죽었죠. 공자의 아들도 51세에 죽었는데 그래서 공자도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공자가 가장 사랑하고 사랑한 제자로서 덕과 학문이 아주 기뻤던 사람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3월 불원인은 원이죠. 이게 위가 아니라 원이죠. 인과 멀어지지 않는다. 인과 3개월 동안 오랫동안 인에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로 항상 인덕을 지니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3월이라는 것은 꼭 3개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한 그런 그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은 인에 잠시 머무르거나 다시 읽는다.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잠시 인에 이르렀다가 다시 읽는다. 그런 의미로 3월과 1월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인의 실천에 그치고 지속성이 없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것을 의역해 보면은 아내는 늘 항상 마음에 인을 머물게 하고 다른 제자들은 하루나 한 달쯤 어떤 때는 하루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인에 가까워지지만 오래 지속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해석이 좀 애매하니까 어느 주자는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3월이라는 날은 기구 3월이라는 것은 아주 오래라는 얘기다. 이런 얘기죠. 3개월이라는 구체적인 얘기가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을 말한다. 그리고 저기에서 인에 멀어진다. 이런 얘기는 인자라는 것은 바로 인이라는 것은 있죠. 여기서 인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인이라는 것은 신지덕이다. 마음의 덕이다. 이렇게 봤어요. 마음의 덕이다. 인자 신지덕이다. 인이라는 것은 마음의 덕이고 마음속에 인덕을 품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인불원인자 즉
마음에 인이 멀어지지 않는다 하면, 마음에 인이 멀어지지 않는다 하면, 즉 무사욕, 사적인 욕심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어떤 책은 요걸 이렇게 뭐 바란다 이렇게 표기가 된 책들이 많이 있던데, 요거는 욕심, 마음심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고쳐서 여러분들 책을 볼 때 이렇게 돼 있으면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유기덕야, 그 인덕을 가지고 있다, 품고 있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사사로운 욕심이 없고 인덕을 품고 있다, 이렇게 주자 집주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매한 일월지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일월지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주자 집주에서는 혹 일일, 하루에 한 번 이내 이루거나 혹 한 달에 한 번 이내 이루는, 그래서 그 영역을 그 경지에 어쩌다가 이루고, 그래서 불능구, 오래 지속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공야장 8장은 개강자가 공자에게 자로와 자공과 영구에 대하여 정치적 능력에 대한 물음에 대한 그런 답변입니다. 이미 공야장 8장에서 노나라대부 맹목에게, 공자에게 자로와 영구와 공서적의 인덕을 물었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공자는 각자가 다 정치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즉 자로는 천승지국을 거느릴 수 있는 사람, 영구는 백승지국 거느릴 수 있는 사람, 공서적은 외교 업무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랑한 이유는 개강자나 또는 맹무백은 이런 덕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 밑에서 있는 것보다는 자기의 제자인 바로 자로나 영구나 공서적이나 자공이나 영구가 훨씬 능력이 좋으니까 이런 사람을 써라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공야장 8장을 그런 전제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개강자가 물었습니다. 공자에게 묻기를 중유를 정치에 인문에서 종사시키게 하면은 여야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공자는 중이야말로 아주 과단성이 있다. 그래서 정치에 종사해도 아무 어려움이 없다. 하유는 옛날에 봤죠? 하난 제유. 무슨 어려움이 있겠느냐? 이걸 준말이라고 그랬죠. 또 묻기를 사야는 정치에 종사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하기를 자로는 통달했다. 결단력이 있다. 그러니 정치에 종사해도 어떤 어려움이 있겠느냐. 이렇게 자로를 자랑했죠. 정치 종사해도 좋다, 이런 얘기죠.
그러자 다시 묻기를 부야는 정치에 종사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어떨까요? 라고 개강자가 또 물으니까 공자가 대답하기를 부야는 아주 다재다능한 사람이다. 그래서 정치에 종사해도 하여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계속 정치에 종사하면 좋겠느냐라고 묻는 말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로와 자공과 연구의 공작의 평가, 즉 과단성이 있느냐, 있고 능통하고 재능이 많다. 이 부분에 초점을 줘서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즉 개강자가 묻는 얘기는 거의 같죠. 이 사람들을 정치에 중정이란 정치에 참여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야여 어떻겠습니까? 계속 물었으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분석해 보면은 이 문장은 쉽게 해석이 될 것입니다. 초보자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보면은 개강자는 공자에게 묻기를 중요는 정치에 참여하면 어떻겠습니까? 참여시키면 사역동사니까 참여시키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공자는 이 중요는 아주 과단성이 있으니까 정치에 참여해도 한한 제유 어떤 문제도 없을 것이다. 또 묻기를 즉 자공을 정치에 참여시키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또 공자는 대답하기를 자공은 모든 것에 통달했으니까 정치에 종사해도 어떤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은 영구는 어떻겠습니까? 영구는 정치에 종사시키면 어떻겠습니까? 물으니까 영구는 아주 다재다능함으로 정치에 종사해도 하유재난, 한한재유 어떤 문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주자집주에서는 어떻게 해석했느냐? 주자집주에서는 종정이라는 것은 정치를 한다는 것, 정치를 따른다는 것은 말하자면 이것은 대부가 된다는 얘기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세 사람의 특징을 말했죠. 과요 결단은 바로 결단력이라는 것은 과는 곧 과감하고 결단성이 있다. 과라는 건 과감하고 결단성이 있다라는 얘기고 통달살이라는 것은 바로 모든 살이에 통달한다, 맞는다는 얘기고 재능이라는 것은 곧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렇게 공자집주에서는 세 사람의 특징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로와 자공과 연구에 대한 대조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로는 공자는 아주 과단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과단성이라는 얘기는 결단력이 있고 행정력이 있다. 아주 과감한 실천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기강자 너의 정치인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써라 이런 의미고 자공은 아주 모든 면에 통달한 사람이다. 통찰력이 있고 예외적 재능이 있으니까 이런 통달한 지략형이니까 자공을 써라.
그런 의미고, 부는, 영부는 바로 다재다능하다. 그래서 실무적 재능과 능력이 크니까 실무에 강한 다재다능이므로 이런 사람을 써야지 개강자, 당신 밑에 있는 그런 포함무도한 사람들을 쓰느냐,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적으로 풀이를 해보면은 개강자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자로는 정치에 참여시켜도 되겠습니까? 라고 개강자가 물으니까 공자는 말씀하셨죠. 자로는 과단성이 있으니 정치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느니라. 그럼 자공은 어떻습니까? 물으니까 자공은 이치를 통달했으니 정치에 문제가 없다. 영구는 어떻습니까? 물으니까 영구는 여러 재능이 있으니 정치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자기 제자들을 쓰라는 그런 의미로 강조해서 칭찬을 했던 것입니다.